기와 밑에서 나온 조선의 비밀. 도성 바깥 북쪽 변두리,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집이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그 집을 폐가라 불렀다. 누가 먼저 말했는지 그 집은 밤이면 불이 저절로 켜진다 했고, 누가 먼저 들었는지 그 집은 새벽이면 발자국이 혼자서 마당을 지난다 했다. 그 집을 사들인 자가 있었다. 이름은 서윤. 서책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었고, 말투가 부드럽다는 평도 있었으나 그 눈매만은 늘 어딘가를 재고 있었다. 서윤은 집을 사자마자 목수를 들였다. 궁궐 수리판에서 한번 미끄러진 사내를 불렀다. 사람들은 그 사내를 만복이라 했다. 만복은 나무를 다루는 손이 있었고 사람을 다루는 눈치가 있었다. 궁궐 수리판에서 미끄러졌다는 말에는 이유가 있었다. 기둥 하나를 잘못 세워서도 아니고 제목을 속여서도 아니었다. 궁궐은 도끼질로 세워지는 듯해도 사실은 혀끝으로 무너진다. 그날도 만복은 혀끝에 걸려 넘어졌다. 서윤은 그런 만복을 골라 불렀다. 정직한 자는 입이 무겁고 입이 무거운 자는 겁이 많다. 겁이 많은 자는 돈에 끌려오고 끌려온 자는 보았어도 못 본 척한다. 만복이 폐가 앞에 섰을 때 첫눈에 알았다. 이 집은 그냥 비어있는 집이 아니다. 마당에 돌이 이상하게 곱게 깔려 있었고 담장은 무너져도 어딘가 질서가 남아 있었다. 무너진 질서라는 건 손 뗀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다. 게다가 안채의 대들보는 마치 누가 다시 갈아 끼운 것처럼 새 나무였다. 오래된 집의 새대들보. 그것 하나로 만복의 속은 벌써 불편해졌다. 서윤은 대놓고 재촉했다. 지붕부터 고치시오. 비가 새면 집이 더 빨리 죽습니다. 안채 대들보 근처는 손대지 마시오. 만복은 그 말이 귀에 박혔다. 목수에게 금질한 나무결처럼 눈에 드러나는 법이다. 며칠 뒤 비가 도성 위를 짓눌렀다. 만복은 지붕 위에서 물기를 잡았다. 기와가 오래되어 물이 스며드는 곳이 많았다. 기와를 들어 올리다 보니 깨진 기와 하나 아래의 흙이 유난히 단단했다. 만복은 도끼날로 조심히 흙을 긁었다. 천 조각이었다. 천은 낡았는데도 무늬가 남아있었다. 궁중에서 쓰는 비단과 비슷한 질감. 그 천을 젖히자 종이 뭉치가 나왔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문서들이 여러 장. 종이는 오래되었으나 먹은 희미하지 않았다. 몇 장은 가장자리가 그슬려 있었고 몇 장은 물에 젖었다 말라서 주름이 깊었다. 만복은 그 자리에서 문서를 펼치지 않았다. 만복은 문서를 가슴에 넣고 지붕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서윤을 불렀다. 서윤이 문서를 보는 순간 얼굴색이 바뀌었다. 피가 빠진 듯 창백했다가 곧 피가 몰린 듯 붉어졌다. 서윤은 단정히 말하려 했으나 말이 먼저 갈라졌다. 그것을 당장 태웁시다. 태우지 않으면 일이 커집니다. 만복은 태우자는 말이 먼저 나온 사람을 믿지 않았다. 태우자는 자는 이미 알고 있는 자다. 태우면 더 커집니다. 종이는 타도 냄새는 남습니다. 냄새를 맡는 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서윤은 돈을 꺼냈다. 만복의 앞에 은전이 쌓였다. 이것으로 오늘 일을 잊으시오. 만복은 은전보다 서윤의 눈을 봤다. 돈을 내미는 손보다 돈을 내미는 이유가 더 무서웠다. 만복은 대꾸 대신 문서를 접어 품에 넣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등잔불을 켰다. 문서를 펼쳤다. 낡은 종이를 찢지 않으려 손끝에 힘을 빼고 낡은 이름을 깨우지 않으려 목소리를 낮췄다. 문서는 변명서였다. 억울하게 사라진 관리가 남긴 글. 그는 자신이 영모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고 썼다. 오히려 자신이 본 것을 숨기려다 희생되었다고 썼다. 그가 본 것은 세 가지였다. 첫째, 밤마다 사라지는 물품. 궁중 서고를 여는 열쇠, 왕실 인장을 담던 봉암상자, 그리고 의약을 담아두던 작은 오치람. 그런 것들이 밤마다 사라졌다가 며칠 뒤 다른 자리에 나타났다. 물건이 이동한다는 건 사람이 이동한다는 뜻이었다. 둘째, 우물에서 떠오른 시신 한 구. 그 시신은 얼굴이 훼손되어 있었다. 얼굴이 사라지면 이름도 죄도 사라진다. 문서에는 그 시신을 본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들의 입을 막으라 적힌 짧은 글도 있었다. 셋째, 서고를 드나들던 한 사람의 실종. 그를 다루는 자였다. 서고의 목록을 적고 문서의 결을 만지던 자. 문서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들고 나간 물건이 적혀 있었다. 금박상자. 문서의 절반은 그 상자를 둘러싼 그림자였다. 서윤은 첫 장을 읽고는 침을 삼켰다. 기와 밑에 종이를 숨기는 놈은 누굽니까? 모르는 게 낫습니다. 모르는 게 낫다는 말은 아는 자가 하는 말이다.
만복은 자신이 궁궐 수리판에서 쫓겨난 이유를 떠올렸다. 그때도 누군가는 그랬다. 모르는 게 낫다. 그 말을 믿은 사람은 오래 살았고 그 말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일찍 사라졌다. 그날 이후 밤마다 등잔불이 켜졌다. 두 사람은 문서 속 이름을 두고 다투었다. 서유는 말끝마다 가문과 체면을 들이밀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우리 집안이 끝장납니다. 만복은 문서에 적힌 이름들 가운데 하나를 가리켰다. 종친의 호칭이 적혀 있었다. 왕실과 피로 이어진 자. 그런 자의 이름이 얽히면 사건은 단순히 사람 하나 죽는 일이 아니다. 며칠 뒤 사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서는 종이인데 종이는 사람을 끌어온다. 새벽 마당에 낯선 발자국이 찍혔다. 비가 그친 뒤라 발자국이 또렷했다. 신발의 굽이 얇았다. 군졸의 신발이 아니고 장사치의 신발도 아니었다. 조용히 걷는 자의 신발. 발자국은 담장 아래서 멈췄다. 멈춘 자리에는 담장 돌이 한 개 빠져 있었다. 누군가 돌을 빼고 들여다본 흔적이었다. 그 다음 날 새로 얹은 기와가 밤에 깨져 떨어졌다. 기와가 깨지는 소리는 돌이 아니라 신호다. 기와 조각이 떨어진 자리에는 작은 종이 쪽지가 끼어 있었다. 글씨는 없었다. 다만 먹물이 한 점 찍혀 있었다. 먹물 한 점은 말 한마디보다 무섭다. 그 한 점은 너희가 본다. 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만복은 참지 못하고 물었다. 도대체 이 집을 왜 샀습니까? 조부의 집입니다. 서윤의 조부는 한때 조사관 노릇을 했다. 궁중의 사건이 밖으로 새지 않게 막는 자리. 사람들은 그 자리를 정이라 불렀지만 궁궐 안에서 정이란 종종 덮개였다. 덮어야 할 때 덮고 내야 할 때 내는 것. 서윤은 그 덮개 아래서 자랐다. 그럼 이 문서를 숨긴 자도 조부입니까?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숨긴 자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살아남으려고 숨겼습니다. 그날 밤 또 일이 터졌다. 서윤의 하인이 쓰러졌다. 입에서 피가 거품처럼 나왔고 손끝이 차갑게 굳었다. 의원이 왔으나 독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독이라고 하면 독을 먹인 자가 누군지 밝혀야 한다. 하지만 밝히면 의원도 죽는다. 만복은 이제 확신했다. 문서의 존재는 이미 밖으로 새었다. 그러나 누가 세게했는지 그가 몰랐다. 서윤이 세게했는지, 하인이 세게했는지, 아니면 집 자체가 세게했는지. 만복은 낮에 움직였다. 밤에는 눈이 많고 낮에는 귀가 많다. 만복은 종이장수 골목을 찾아갔다. 낡은 종이를 만지는 손들은 소문을 잘 안다. 사람들은 처음엔 모른 척했다. 그러나 만복이 궁중 종이의 결을 흉내내어 말하자 한 노인이 낮게 말했다. 그 종이는 궁 안에서 나왔소. 궁 밖에서 만들 수 없는 결이요. 그 말은 곧 누군가 궁 안에서 써서 빼냈다는 뜻이었다. 만복은 집으로 돌아와 문서를 다시 펼쳤다. 그는 글의 반복을 찾았다. 같은 표현이 같은 자리에 같은 간격으로 박혀 있었다. 죄를 부정하는 글 사이에 숫자가 끼어 있었다. 서고의 문은 셋째 칸, 우물의 돌은 일곱째 줄, 대들보 아래 두 번째. 이건 변명서가 아니었다. 변명서의 얼굴을 한 지도였다. 만복은 목수다. 집은 숫자로 읽는다. 기둥의 간격, 방의 수, 석가래의 수. 그 숫자가 글 속 숫자와 맞물릴 때 집은 말을 한다. 만복은 안채를 다시 돌았다. 서윤이 금지했던 대들보 근처. 대들보는 새 나무였다. 새 나무는 숨긴다. 오래된 나무는 드러낸다. 만복은 대들보를 손바닥으로 쳤다. 툭 하고 빈소리가 났다. 나무 속이 비어있다는 소리였다. 만복은 밤을 기다렸다. 그날 밤 서윤은 등잔불 아래 앉아 문서의 마지막 장을 붙잡고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인장 자국이 반쯤 남아있었다. 그리고 한 줄의 이름이 지워져 있었다. 만복은 서윤의 손이 그 지워진 자리를 오래 더듬는 것을 보았다. 그건 처음 보는 손놀림이었다. 만복은 마음속으로 결론을 냈다. 서윤은 이 문서의 주인이 아니다. 문서의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기다리는 사람은 두 부류다. 찾아내려는 사람 그리고 막으려는 사람. 그 순간 바깥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돌이 돌을 건드리는 소리. 담장 쪽이었다. 만복은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보았다. 검은 옷의 사내 둘이 담장 그림자에 붙어 있었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이 없는 자는 일을 빨리 끝낸다. 그들은 담장 돌을 하나 빼더니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등잔불이 새어나오는 것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만복은 등잔불을 껐다. 어둠이 방 안을 먹자 서윤이 낮게 숨을 삼켰다. 만복은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문서는 이제 종이가 아닙니다. 문서는 목숨입니다. 그리고 목숨은 한 방 걸리면 도망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내놓으면 피가 납니다. 이미 피가 납니다. 하인이 피를 토했습니다. 기와가 깨졌습니다. 담장이 들여다보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안으로 더 들어가 죽느냐, 밖으로 뛰쳐나가 살리느냐입니다. 그 말이 방 안에 박혔다. 등잔불이 꺼진 방에서 마른 모처럼 남는다. 만복은 다음날 대들보를 뜯을 준비를 했다. 지렛대와 끌을 챙겼다. 해가 지고 집의 숨소리가 다시 길어질 때 만복은 대들보 아래에 판자 하나를 조심히 들어올렸다. 얇은 판자 뒤에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부적처럼 얇고 비밀처럼 가벼운 종이. 그러나 그 종이는 집의 심장을 가르는 칼이었다. 그 종이에는 마지막 장에서 지워진 이름이 또렷했다. 그리고 그 이름 아래에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금박상자는 아직 궁 안에 있다. 상자를 옮긴 손은 지금도 밤마다 서고를 드나든다. 그 손의 주인은 이미 다른 이름으로 살아있다. 서윤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무릎이 풀렸다. 그는 낮게 말했다. 이건 우리 집안이 감당할 수 없는 이름이요. 감당할 수 없으면 세상이 감당하게 해야지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세상은 감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있습니다. 만복은 그 말에 웃음이 났다. 웃음은 기쁨이 아니라 체념이었다. 세상이 있는다면 누군가는 기억해야지요. 그게 우리처럼 얽힌 자들의 벌 아닙니까? 그때 바깥에서 문짝을 아주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만복은 숨을 멈췄다. 서윤은 창문 쪽으로 눈을 돌렸다. 창문 종이에 그림자가 하나 비쳤다. 사람의 그림자였다. 그리고 종이 위에 아주 작은 먹점 하나가 스며들었다. 밖에서 먹을 던져 찍은 것이다. 말없는 경고. 우리는 내가 무엇을 찾았는지 안다. 둘은 같은 것을 보면서도 다른 것을 느꼈다. 만복은 싸움을 생각했고 서윤은 파멸을 생각했다. 결정하시오. 지금 여기서 태우고 우리 둘이 함께 묻히든가 아니면 내일 해가 뜨기 전에 종이가 걷는 길을 만들든가.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문서 뭉치를 품에 안았다. 밤이 깊어지자 바깥에 바람이 멈췄다. 바람이 멈추면 발소리가 더 잘 들린다. 담장 밖에서 발소리가 났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발소리는 많아지는데 말소리는 없었다. 말이 없다는 건 관가가 아니라는 뜻이다. 만복은 서윤을 바라봤다. 등잔불 아래 서윤의 눈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곧 결정이었다. 서윤은 마침내 낮게 말했다. 내놓읍시다. 그러나 그냥 내놓으면 죽습니다. 살아남는 길로 내놓읍시다. 만복은 그 말 한 줄에서 서윤이 진짜로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았다. 죽음이 아니라 이름이 드러나는 것, 가문이 무너지는 것. 서윤에게는 죽음보다 그게 더 아팠다.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종이를 갈라야 합니다. 도성의 밤이 완전히 눌러앉자 만복은 숨을 고르지도 않고 움직였다. 그는 서윤이 품에 안고 있는 문서 뭉치를 가리켰다. 먼저 갈라야 합니다. 한 줌으로 들고 뛰면 한 번에 뺏깁니다. 종이는 손이 아니라 길로 걸어야 합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이 흔들리면서도 결심이 굳어지는 얼굴이었다. 만복이 이어 말했다. 당신은 글을 아는 사람이고 나는 집을 아는 사람입니다. 글은 사람을 타고 퍼지고 집은 길을 타고 숨습니다. 둘을 섞으면 살아납니다. 서윤은 낮게 물었다. 어디로? 만복은 이미 답을 품고 있었다. 인쇄골목. 종이가 가장 빨리 번지는 곳. 그리고 종이가 가장 빨리 죽는 곳도 거기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담장 밖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발소리는 5, 6. 무게가 가볍고 방향이 정확했다. 집을 둘러싼다. 만복은 등잔불을 껐다. 불이 꺼지자 방 안이 캄캄해졌고 캄캄해지자 서윤의 숨이 더 크게 들렸다. 만복은 서윤의 팔을 잡고 안채 뒤쪽으로 끌었다. 부엌 뒤에 작은 문이 있었다. 사람 하나가 겨우 빠져나갈 정도의 문. 폐가가 오래 비어 있었기에 남아있던 도망길이었다. 서윤은 놀랐다. 이런 문이 있었어. 만복은 대답 대신 문턱 아래에 돌을 툭 쳤다. 돌 아래에는 낡은 쇠고리가 있었다. 만복이 그것을 잡아당기자 문이 아주 조용히 열렸다. 만복은 낮게 말했다. 집은 숨구멍이 있습니다.
숨구멍이 없으면 집이 아니라 무덤입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빠져나갔다. 뒤에서 담장이 넘어지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침입자들은 소리 없이 들어오고 있었다. 뒷골목은 비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발밑에 지늘기 발목을 붙잡았고 어둠이 눈을 붙잡았다. 만복은 골목의 벽을 손으로 더듬으며 길을 찾아갔다. 목수는 어둠 속에서도 길의 결을 안다. 바람이 스치는 방향, 담장 위에 있기, 골목의 습기. 그런 것들이 길을 가리킨다. 서유는 품에 문서를 더 꽉 끌어안았다. 품속에서 종이가 납작하게 숨을 쉬었다. 만복이 말했다. 그 문서는 이제 비밀이 아닙니다. 미끼입니다. 미끼를 던지면 물속에 큰 놈이 움직입니다. 큰 놈이 움직일 때 우리는 그 비늘을 봐야 합니다. 인쇄골목은 새벽에도 죽지 않는 골목이었다. 낮에는 활자로 돈을 벌고 밤에는 소문으로 돈을 번다. 골목 끝, 낡은 책방 뒤편에 작은 작업방이 있었다. 서윤이 망설이더니 문을 두드렸다. 두드리는 소리는 3번, 쉬고 1번, 약속된 리듬이었다. 문이 열리자 노인이 나타났다. 눈이 반쯤 감겼는데도 사람을 꿰뚫는 눈이었다. 서윤이 고개를 숙였다. 부탁이 있습니다. 노인은 만복을 훑어봤다. 손을 본 뒤 손끝에 굳은 살을 보고 마지막에 눈빛을 봤다. 목수손이군. 목수손이 그를 잡으면 그리 도망을 못 가지. 그 작업방은 종이 냄새와 먹냄새가 섞여 있었다. 서윤이 문서를 꺼내 놓았다. 노인의 눈이 순간 번쩍였다. 이결, 이먹, 이눌림. 궁 안에서 나왔지. 우리는 이걸 세상에 내놓으려 합니다. 다만 살아야 합니다. 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느릿하게 물었다. 누가 너희를 쫓나? 서윤은 대답을 피하려 했으나 만복이 먼저 말했다. 말 없는 놈들입니다. 관가가 아닙니다. 관가가 아니면 관가보다 더 위험하지. 노인은 서윤을 똑바로 봤다. 너는 이 문서를 찾으러 왔던 놈이다. 그렇지. 찾았습니다. 그런데 찾자마자 숨이 막힙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숨을 나누어라. 종이를 갈라라. 갈라서 여러 손에 쥐게 해라. 한 손이 죽어도 다른 손이 살아남게. 만복이 말했다. 필사만으로는 느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내일 아침 도성이 이 종이로 떠들게 하는 것입니다. 노인은 가만히 먹통을 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필사다. 인쇄는 위험이 너무 크다. 인쇄는 흔적이 남는다. 흔적은 칼을 부른다. 흔적을 남겨야 칼이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칼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칼의 손잡이를 찾으려는 겁니다. 그 말에 노인의 눈빛이 달라졌다. 노인은 만복을 다시 봤다. 이번엔 손이 아니라 얼굴을 봤다. 목수 주제에 칼을 찾겠다는 소리를 하네. 목수는 칼을 잘합니다. 칼이 나무를 치는지 사람이 나무를 치는지 칼이 움직이면 손이 있습니다. 노인은 잠시 고민하다가 문서의 마지막 장을 집어들었다. 지워진 이름이 있는 장이었다. 이지움. 흔적이 너무 정직해. 지운 놈이 겁이 많았다. 겁이 많은 놈은 보통 윗사람이 아니다. 윗사람은 지울 때도 당당하지. 서윤이 낮게 말했다. 그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해 지웠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문제는 그 아랫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다. 만복은 대들보에서 찾은 종이를 꺼냈다. 지워진 이름이 또렷한 그 종이. 노인의 눈이 잠깐 멈췄다. 이 이름 아직 살아있다. 살아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 이름은 궁 안에서 다른 옷을 입고 있다. 다른 이름으로 걷고 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작업방 문 밖 골목의 흙을 밟는 소리. 이번엔 더 가까웠다. 노인은 눈을 감았다 떴다. 만복은 노인의 손을 붙잡았다.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내일은 당신 차례입니다. 종이는 이미 냄새를 남겼습니다. 노인은 입술을 깨물더니 갑자기 서랍을 열어 작은 목판 몇 개를 꺼냈다. 오래된 활자판이었다. 노인이 낮게 말했다. 내가 미친 짓을 한번 해보지. 다만 조건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노인은 손가락 하나를 세웠다. 문서 전부를 찍지 마라. 전부는 한 번에 불탄다. 핵심만 찍어라. 날짜, 이름, 물품, 우물, 그리고 마지막에 지워진 이름에 대한 힌트. 사람들은 힌트를 먹고 움직인다. 힌트가 움직이면 주인이 도망친다. 주인이 도망치면 발자국이 남는다.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발자국을 따라 들어가야 합니다. 궁으로 이어지는 문까지. 노인은 쓴웃음을 지었다. 궁으로 이어지는 문은 늘 열려 있다. 다만 들어가는 놈이 살아나오지 못할 뿐. 그때 문 밖에서 나무를 긁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문틈에 쇠붙이를 넣는 소리였다. 노인이 빠르게 말했다. 시간 없다. 지금부터 종이를 갈라라.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다. 만복은 눈으로 핵심 대목을 찍었다. 노인은 목판에 활자를 얹었다. 한 줄 한 줄 마치 사람의 운명을 얹듯. 만복은 그 사이 문서를 세 묶음으로 갈랐다. 첫 묶음은 날짜와 물품의 이동 기록. 둘째는 우물 시신과 증인의 이름. 셋째는 금박상자와 지워진 이름의 단서. 서윤이 그걸 보며 말했다. 이러다 세상이 헛소문만 더 먹지 않겠어. 만복은 단호했다. 헛소문은 길을 만듭니다. 길이 생기면 진짜가 따라옵니다. 문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쇠붙이가 나무를 파고들었다. 문이 열리기 직전 노인이 외쳤다. 소리를 내지 않던 노인이 처음으로 소리를 냈다. 뒤로. 만복은 서윤을 끌어당겼다. 노인은 활자판을 품에 안고 바닥에 판자를 들쳤다. 작업방 바닥 아래로 내려가는 좁은 구멍이 있었다. 인쇄골목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늘 땅과 친하다. 노인은 낮게 말했다. 내가 여기서 시간을 벌겠다. 너희는 이걸 들고 나가라. 그리고 흩뿌려라. 당신은 내 이름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 늙은 활자쟁이 한 명이 사라져도 도성은 모른 척한다.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 그 말이 끝나자 문이 열렸다. 검은 옷에 산을 둘이 들어왔다. 얼굴은 가려져 있었고 눈만 보였다. 그 눈은 감정이 없었다. 감정이 없는 눈은 일을 깔끔하게 한다. 사내 하나가 노인을 향해 다가가며 낮게 말했다. 종이를 내놓아라. 노인은 웃었다. 종이는 원래 내 손에 있다. 그런데 종이는 내 손에서 잘 달아난다. 만복은 서윤을 밀어 바닥 구멍으로 내렸다. 자신도 뒤따랐다. 아래는 사람 한 명이 겨우 기어갈 수 있는 땅굴이었다.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땅굴 위에서 소리가 났다.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짧은 숨소리, 그리고 먹통이 깨지는 소리. 노인이 싸우는 소리였다. 서윤의 손이 떨렸다. 그를 버리고 가는 겁니까? 그는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산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헛되게 쓰면 그 늙은이는 그냥 죽은 겁니다. 땅굴은 골목 끝 우물가로 이어졌다. 우물 뒤쪽에 돌이 하나 느슨했다. 만복이 돌을 밀어내자 좁은 틈이 열렸다. 두 사람은 새벽 공기 속으로 빠져나왔다. 만복은 서윤에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서로 믿지 마시오. 믿음은 느립니다. 우리는 속도로 살아야 합니다. 서윤이 얼굴을 굳혔다. 나는 당신을 믿지 않으면 지금 당장 죽습니다. 그래서 믿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면 망설임이 생깁니다. 망설임이 생기면 손이 느려집니다. 손이 느리면 종이가 뺏깁니다. 두 사람은 골목을 갈라 뛰었다. 만복은 첫 묶음을 종이장수에게 맡겼다. 종이장수는 돈을 받지 않았다. 대신 눈을 내리깔고 물었다. 이걸 내 손에 쥐게 하면 나는 어디로 도망가야 하나? 도망가지 마시오. 종이 장수는 종이 뒤에 숨으면 됩니다. 그대는 종이처럼 얇아지면 됩니다. 서윤은 둘째 묶음을 서당 훈장에게 맡겼다. 훈장은 처음엔 손사래를 쳤으나 우물시신 대목에서 얼굴이 굳었다. 훈장이 낮게 말했다. 이날 내 제자 하나가 갑자기 사라졌지. 집안이 울다 울다 결국 입을 다물었는데 혹시 서윤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순간 훈장의 삶이 뒤집힌다. 서윤은 다만 말했다. 내일 아침 서당의 문턱에 한 장씩만 놓아주십시오. 아이들이 먼저 주워 읽게 하십시오. 아이들의 입은 빠릅니다. 마지막 셋째 묶음은 만복이 직접 품었다. 지워진 이름에 힌트가 있는 묶음. 만복은 그것을 세 조각으로 다시 찢었다. 그리고 세 조각을 서로 다른 곳에 숨겼다. 하나는 기와 장수의 기와 더미 아래, 하나는 국밥집 장작 더미 사이, 하나는 무당이 쓰는 북가죽 틈. 그날 새벽 도성은 아직 조용했다. 그러나 조용한 도성은 물 위의 얼음과 같다. 밑에서 금이 가면 위는 한꺼번에 깨진다. 만복과 서윤은 다시 폐가로 돌아가지 않았다. 돌아가면 잡힌다. 잡히면 끝난다. 그들은 북문 박작은 여관에 몸을 숨겼다. 서윤은 그제야 숨을 돌리며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흩뿌린다고 해서 정말 내일 아침 도성이 이 종이로 떠들겠소. 떠듭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 같은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진실 같은 것에 이름이 붙으면 그건 소문이 되고 소문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서윤이 낮게 물었다. 그럼 진실은 언제 움직이요? 칼이 먼저 움직이면 진실이 뒤따라 나옵니다. 우리는 칼을 움직이게 하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여관 아래에서 소란이 났다. 누군가를 잡아 끄는 소리. 짧은 신음. 그리고 뭔가가 바닥을 쓸리는 소리. 만복은 창문 틈으로 아래를 봤다. 검은 옷의 사내 하나가 여관 주인을 붙잡고 있었다. 주인의 입을 손바닥으로 막고 다른 손으로 목을 꺾듯 눌렀다. 사내의 눈이 순간 위를 올려다봤다. 창문을 보는 눈이었다. 만복은 창문을 닫았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압니다. 아니,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한 뒤에야 칼이 내려옵니다. 서윤은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내가 숨긴 게 있습니다. 만복은 눈을 가늘게 뜨고 기다렸다. 조부가 조사관이었을 때 그 억울한 관리가 마지막으로 찾아온 곳이 우리 집안이었습니다. 조부는 그를 들여보냈고 그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관리가 잡혀갔습니다. 만복이 한마디로 자르듯 물었다. 조부가 팔았습니까? 팔았다기보다 선택했습니다. 조부는 윗선의 명을 받았습니다. 입을 다물면 가문이 산다. 입을 열면 모두 죽는다. 조부는 가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가 죽었군요.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산 겁니다. 조부의 죄값을 갚으려고. 그런데 막상 문서를 손에 쥐니 겁이 났습니다. 내가 갚으려 한 게 죄값인지 우리 집안을 끊어놓는 칼인지. 만복은 그 고백을 듣고도 위로하지 않았다. 위로는 사치였다. 그날 아침이 밝아올 무렵 도성은 이상하게도 조용했다. 새벽종이 울리기 직전 소문은 늘 잠든 척한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서 만복은 다른 소리를 들었다. 저 멀리 인쇄골목 방향에서 연기가 올랐다. 연기는 얇았지만 먹 냄새가 섞였다. 인쇄골목의 불은 늘 먹 냄새를 품는다. 노인이 당했다. 서윤이 그 연기를 보고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만복은 눈을 감았다 떴다. 그래도 종이는 나갔습니다. 연기는 불이 났다는 뜻이고 불이 났다는 건 누군가 급했다는 뜻입니다. 급해졌다는 건 우리가 건드린 이름이 맞다는 뜻입니다. 그때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여관방 문틈으로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왔다. 만복은 숨을 죽이고 종이를 집었다. 종이에는 글이 없었다. 다만 붉은 먹으로 작은 인장 모양이 찍혀 있었다. 인장 모양은 문서 마지막 장에 남아있던 그 반쪽 인장과 같았다. 서윤이 그 인장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다. 그건 우리 집안 인장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 겁니까? 서윤의 목이 움직였다. 그리고 겨우 뱉었다. 궁 안서고를 맡는 내관 쪽 인장입니다. 조부가 조사할 때 마지막까지 이름을 밝히지 못한 자가 그쪽이었습니다. 만복은 그제야 알았다. 종이를 찍어 보내는 자는 단순한 추적자가 아니다. 궁 안의 손이다. 궁 안의 손이 밖으로 손을 뻗어 지금 이 방의 문틈까지 도달했다. 만복은 서윤을 바라봤다. 이제 선택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내놓았습니다. 남은 건 누가 먼저 흔들리느냐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도성이 떠들겠지요. 그리고 그 떠듬 속에서 누군가는 칼을 뽑습니다. 칼을 뽑는 자의 손목을 보면 됩니다. 밖에서 다시 발소리가 났다. 이번엔 위층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였다. 발소리가 멈추더니 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돌아갔다. 만복은 손에 끈을 쥐었다. 목수의 손이 가장 먼저 찾는 건 무기다. 서윤은 문서의 조각 하나를 불빛에 비춰보았다. 그 조각 끝에 아주 작은 글씨가 있었다. 밤마다 서구를 드나드는 소는 오늘도 임금 가까이에 있다. 문이 열리기 직전 만복은 속으로 생각했다. 도성은 이제 곧 떠들 것이다. 그리고 떠드는 순간 궁궐도 흔들릴 것이다. 궁궐이 흔들리면 숨은 자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문이 열렸다.